네, 여러분 혹시 GV80 계약하셨나요? 계약하시고 나서 내가 이 차를 정말 잘 끌 수 있을까?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요즘 차량들은 다루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걱정됐지만 이런 영상을 보고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GV80을 타서 안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쫙 눌러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언제부턴가 여러분들 이 GV80의 마스터가 돼 있으실 겁니다. 네, 저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고요, 저 역시도 딜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딜러 필요 없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안내해드린 차량 GV80의 블랙이고요, 2.5 가솔린 4륜의 6인승 차량 25년식입니다. 네, 옵션은 파노라마 선루프와 빌트인 캠 패키지, 그리고 전동식 사이드 스텝까지 추가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가 심지어 1억 160만 원 차량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쭉 보다가 제가 설명드리는 버튼이 없다, 그럼 옵션이 빠진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안내해드리는 GV80의 모든 옵션들을 다 설명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25년형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의 차량의 연식이 좀 다르다면 다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량을 받으면 먼저 스마트 키를 봐야겠죠.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리는 버튼, 그 다음에 닫히는 버튼, 그 다음에 트렁크를 여는 버튼, 그 다음에 혼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살펴보면 차량의 시동을 켜고 끄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차량을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세 가지 버튼과 요 네 가지 버튼, 요렇게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세 가지 버튼이 있는 이 버튼의 기능을 뭐라고 하냐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차량을 바깥에서도 앞으로 가게 하고 뒤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기능을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설명 안 할 거고요. 워낙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 자,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요거 문 열고 문 닫고 트렁크 열고 혼 버튼 누르는 거, 요 네 가지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 문 닫고 문 열고, 자, 이건 이렇게 한 번씩만 누르면 모두 다 그냥 바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자, 우리 이렇게 홀드 버튼이 있고 여기도 홀드 버튼이 있어요. 이 홀드 버튼이 있으면 길게 눌러줘야지만 쉐링이 되는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렁크 모양 그려져 있는 거를 길게 눌러보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리고, 다시 한번 길게 또 눌러보면 이렇게 문이 닫힙니다. 자, 다음으로는 홈 버튼인데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 내 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일단 내가 차를 찾는 게 먼저다. 좀 눈치를 좀 봐가면서 쓰셔야 돼요. 이거를 길게 누르면, 자, 소리 커요. 빵 소리 들렸죠? 그 다음에 바로 한 번 누르면 바로 꺼집니다. 안 누르면 계속 소리 나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열리고 닫히는 버튼은 잘 안 누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차 키를 주머니에 넣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볍게 여기 와가지고 문을 열면 되는 건데, 스마트 키를 딱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의 문을 열고 닫으려 그러면 문을 닫는 거, 근데 우리가 이게 터치식이 아니라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들은 이거를 누르면 열리고 이걸 누르면 닫혀요. 그런데 지금 이 터치식은 문을 닫는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을 열으려 그러면 여기 안에 손을 넣어줘서 여기 안에 있는 센서를 대서 열리면 되는 거다. 문을 닫는 거, 문을 여는 거, 요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동식 사이드 스텝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문을 열면 이렇게 멋있게 사이드 스텝이 열리죠. 그 다음에 자, 문을 닫게 되면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 겁니다. 엔진룸이 뭐 그냥 툭 하고 열리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엔진룸을 여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버튼 보시면 이렇게 엔진룸 열는 본넷이 이제 열려있는 그런 모양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당겨 주시면 이렇게 툭 하고 열리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본넷을 가서 이렇게 바짝 열면 안 열리죠. 자, 여기 중간에 걸려있는 게 있는데 손가락을 집어 넣어서 탁 보면 이쪽에 중간 부분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열린다.
여기 버튼을 올려주면 갈고리가 빠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갈고리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올려주면 본넷이 올라간다. 우리가 본넷을 열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뭐 딱히 없습니다. 괜히 막 여러 가지고 뭘 보면은 뭔가 다시 뭐 볼 수 있는 게 있냐? 없어요. 간단하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워셔액을 넣는 건 직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워셔액의 뚜껑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이걸 열어서 워셔액을 이렇게 집어넣고 회오리 한번 쳐주면 약 쑥쑥쑥쑥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엔진 오일 게이지 같은 거 확인하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영상 따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본넷을 열어서 워셔액을 넣는 것까지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본넷 한번 열어봤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유구도 한번 여는 버튼을 확인해 봐야겠죠. 자, 주유구 여는 버튼 혹은 땡기는 거 원래는 옛날 차 같은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주유구 여는 버튼이 따로 있진 않고요. 차량의 문 여는 버튼 요거를 한번 눌러 주시거나, 어차피 여러분들이 차량의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풀리니까 이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주유구에 있는 이 동그란 뚜껑, 이 뚜껑을 한번 살짝 눌러주면, 똑딱이로 눌러주면 끝까지 풀로 쫙 열리죠. 이 상태에서 뚜껑 열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거 요거를 여기 구멍에다 딱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주유 한번 쫙 하고 주유 끝나면 다시 이걸 빼서 여기 안에 넣는데, 안에 넣고 막 몇 바퀴 돌릴 필요 없어요. 그냥 네, 이렇게 짤깍 소리만 나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밀어주면, 똑딱이로 열어주면 문이 닫히죠. 그리고 이렇게 열리면 내 기름 도둑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문이 잠기면 당연히 이것도 잠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량의 문을 닫아놓고, 자, 차량 문 잠가 놓고 이 상태에서 똑딱이로 누르면 당연히 안 열리죠. 그리고 이 버튼으로 문 여는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이것도 열리는 거. 셀프로 하게 될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문 열고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보시면 되고, 혹시나 셀프로 주유하지 않고 직접 주유원이 주유를 해줄 경우에는 간단하게 운전석에서 문 여는 버튼만 한번 눌러주면 바로 뚜껑이 열릴 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트렁크 여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렁크도 바깥에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와이퍼 있는 부분 쪽에 중앙을 보시면 트렁크가 열리는 이모티콘이 있어요. 요거를 한번 딱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열리고, 닫는 버튼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 닫는 이렇게 화살 표시가 있는데요. 요걸 그대로 한 번만 눌러주면 네, 이렇게 트렁크가 자동으로 닫히죠. 열고 닫는 거 어렵지 않죠? 물론 당연히 이렇게 열 수 있는 건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트렁크가 열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팁을 좀 하나 살펴본다면, 우리가 키가 너무 작아서 안 돼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로 맞춰서 일단은 내려줍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딱 이렇게 우리 손뼉 맨 밑에로 잡히는데요. 자, 요거를 이렇게 낮춰서 네, 요 정도로 제가 한번 높이를 낮춰 볼게요. 우리가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저장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을 닫았다가, 자, 이 정도 높이에서 문을 잠그고 만약에 다시 열게 된다면 네,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높이로 딱 맞춰서 여기까지만 네, 열리게 된 겁니다. 자, 다음, 그럼 다시 초기화를 해 놓으려고 한다. 그럼 다시 맨 끝까지 높인 다음에 네, 길게 맞춰 놓으면 저장했어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또 바로 옆에 있는 버튼, 자물쇠 그 모양이 있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은 무슨 버튼이냐? 첫 번째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열고 닫고를 계속 할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버튼을 누르면 난 이 트렁크를 닫고 바로 집으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고 문을 닫는다. 그러면 차량의 문이 전체적으로 다 닫히면서 우리는 따로 주머니에서 이걸 누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면 저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가 접힐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르면 네, 사이드 미러 접히고 띠딕 하면서 문이 잠겼고, 저는 그냥 이제 집으로 가면 된다. 다음으로는 우리 1열 운전석에 있는
도어에 있는 버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의 맨 위쪽 상단 부분을 보면은 셋 버튼이 있고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메모리 그 기능입니다. 시트의 자세를 기억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보통 1번은 운전하는 자세, 2번은 눕는 자세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이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거다. 자세 한번 딱 잡아놓고 시트 조정한 다음에 잡아놓고 먼저 셋 버튼 누른 다음에 1번을 누르면 설정 1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세가 1번으로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눕는 자세를 해볼게요. 이렇게 눕는 자세에 있는 상태에서 셋 버튼 2번을 누르면 설정 2에 저장됐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1번만 딱 누르면 자동으로 시트가 올라오죠. 다음으로 2번 누르면 요렇게 이렇게 알아서 세팅이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으로는 도어에 있는 암레스트 부분 쪽에 있는 버튼들 한번 쭉 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이쪽 부분은 우리 사이드 미러를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왼쪽 사이드 미러, 오른쪽 사이드 미러 같이 눌러서 다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놓는 거. 불이 들어오는 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불이 다 꺼지면서 어느 것도 조정하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우리 왼쪽 사이드 미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절을 이렇게 쭉 해줍니다. 우리 이제 네 방향으로 쫙 움직이니까 잘 조정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거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거 누른 상태에서 방향 조정하시고, 자, 이 상태로 끝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접히고 다시 누르면 펴지고, 물론 우리가 스마트 키에 잠금 버튼 누르면 알아서 잠기고 그 다음에 다시 열 때는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펴지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명을 하나 또 해줄 부분은 어떤 거냐면 후진 연동 사이드 미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후진을 넣었을 때 우리가 주차선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영상 클립해 놓을 테니까 요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버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문을 열고 닫는 거. 지금 우리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잠기는 버튼은 안 잠기는 거고요. 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잠금 버튼을 누르면 잠기는 거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유리문,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인데 화살표가 위아래. 자, 요거 1열 조수석 쪽도 위아래, 2열 쪽도 화살 표시가 두 개 다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알아서 오토로 따닥 1단계, 2단계를 누르면 알아서 끝까지 다 열리고 끝까지 다 잠기고 열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 따닥입니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1단, 2단. 자, 2단까지 그냥 따닥을 눌러주면 제가 손을 대지 않아도 창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따닥 해놓으면 끝까지 다 내려가는 거. 근데 1단만 따닥 하면 잠기는 거. 다시 멈추고 싶으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한번 딱 눌러주면 되는 거. 이 기능이 모든 창문에 다 적용이 된다. 도어에 있는 마지막 버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좀 작아 보입니다. 자, 이게 어떤 버튼이냐면 차일드 락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차일드 락 버튼을 누르면 제가 문을 열라 그래도 열리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풀어봐봐요. 저걸 풀면 이렇게 제가 차량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자, 차일드락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문을 열으려면 열려요. 외부에서는 열리는데 안에서는 안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갑자기 문을 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는 버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 차일드락 버튼을 누르면 문을 열지 못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차량 유리도 열고 닫을 수가 없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트 버튼들 한번 쭉 살펴볼게요. 확실히 GV80이라 시트 버튼이 굉장히 많죠. 자, 먼저 맨 앞에 것부터 설명을 하면 여기는 종아리를 잡아주는 부분이다.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인데, 자, 요거를 한번 뒤로 가보면 이쪽 부분이 움직이죠. 요게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일반적인 시트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요거를 앞으로 당겨주면 얘가 이제 종아리를 받쳐주려고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장시간 운전하려고 했을 때 다리가 굉장히 피곤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시트를 앞쪽만 올리는 거는 앞에를 올려주면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쭉 올려주고, 자 다시 내려주고, 시트 전체를 올리고, 올라가죠. 쭉쭉 올라가죠. 다시 시트를 밑으로 전체적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는 두 가지예요.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 자, 다음으로는 자 여기 방향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럼버 서포트라고 허리를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막 허리 좀 아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뭘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끝에 부분에 그거를 지가 알아서 들어가게 하고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뺀다, 뒤로 뺀다, 요거를 위로 올린다. 어우 좋아. 전 이거 없으면 진짜 너무 불편해. 무조건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여기도 있어요. 요건 뭐냐면 이 옆구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안고 있는 되게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얘가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랬다가 다시 밑으로 내리면 네, 이걸 풀어줘요. 요거 이제 고속 주행할 때 스포츠 모드일 때 이렇게 콱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크게 뭐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조절 기능도 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마사지 기능입니다. 네, 우리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하죠. 자, 이 버튼 한 번 딱 눌러주면 네, 컴포트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운전석 쪽에 허리, 전신, 꺼짐, 골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에 맞춰서 마사지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 한 번씩 눌러주면 됩니다. 허리 한 번 또 누르면 전신, 한 번 또 누르면 꺼짐.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고 상세 설정 따로 들어가시면 강도를 세게 할지 아니면 작동 시간을 길게 할지 짧게 할지를 네, 따로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요 왼쪽 무릎에 있는 버튼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면 계기판에 자 이렇게 그래픽이 나오죠.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입니다. 자, 우리가 경사로를 내려갈 때 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하게 해주는 기능인데, 자, 그 기능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는 거. 계기판 위쪽에 저 아이콘이 표시가 되니까 요걸로 신경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웬만하면 그냥 안 누르고 그냥 다니시다가 나중에 진짜 굽이진 언덕길 막 내려갈 때쯤에는 이런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요 버튼, 차가 막 미끄러지는 모양의 오프 써져 있는 건데요. 요거는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거냐면 차량이 알아서 스스로 내가 미끄러질 것 같으면 이 구동력을 통해서 차량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이 원래 항상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일부러 끄는 기능이 바로 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행하면서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우리가 검사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걸 끄고 검사를 진행하거든요. 뭐 이런 거 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무릎 왼쪽에 있는 이런 버튼들은 실제로 많이 누르지 않는 기능인데 그냥 일단 억지로 일단 옆으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자, 제가 아까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이 네, 차량 안에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트렁크 모양에다가 홀드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 번 누르면 작동 안 하고 길게 누르면 네, 저렇게 열렸다가 다시 자, 한 번 누르면 또 안 닫히고요. 마찬가지로 길게 누르면 네. 길게 누르고 띠띠 소리 나면 손 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고 해서 요걸 이제 수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당겨주면 네, 잉 하면서 우리 계기판에 빨간불로 브레이크라고 해서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파킹 브레이크가 잠긴 거고 다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밀어주면 네, 잉 하면서 풀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중에 혹시나 이제 뭐 세차장 같은 데 들어갈 때, 터널식 세차장 들어갈 때 사이드 브레이크 풀어주세요 하면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핸들에 있는 사이드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바를 보시면 자, 요쪽은 깜빡이 그리고 조명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이드바를 보면은 와이퍼를 조정하는 네, 버튼들이 네,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왼쪽 사이드바를 보면 전조등을 오토로 알아서 돌아가게 해준다. 그 다음에 미등을 켜고, 그 다음에 전조등을 켜고. 다음으로 오른쪽 사이드바를 해볼 텐데요. 이거를 자, 올려보면 오토, 그 다음에 천천히 빠르게
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우리 그냥 오토로 놓으면 되겠죠. 터널식 세차장을 들어가면 반드시 오프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이걸 밑으로 내린다, 그냥 한번 딱 간헐적으로 한번 이렇게 닦는 걸 네, 밑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이 사이드바를 내 쪽으로 당기면 워셔액이 나오면서 네, 와이퍼가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밀면 우리가 아까 뒤쪽 트렁크 부분 쪽에 와이퍼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워셔액이 분출이 되고 그 다음에 와이퍼를 한번 닦아주는 거 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한 번만 해주는 거고, 만약에 자, 우리 와이퍼를 자, 뒤쪽 와이퍼를 작동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요 오른쪽 끝에 있는 걸 돌리시면 돼요. 로우, 하이. 자, 이건 아쉽게도 오토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핸들 이쪽 보시면 여기 핸들 위치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좀 이제 저렴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당겨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역시 우리 제네시스입니다. 자, 전동식으로 자,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네, 이렇게 하나 둘 방향, 그 다음에 앞으로 내밀고 뒤로 넣고, 이렇게 총 4가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 핸들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위치는 기본적으로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이 깜빡이가 이 핸들 안으로 들어오셔야 쓰시기 편하다 정도까지로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 핸들에 있는 네, 컨트롤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것도 왼쪽 오른쪽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왼쪽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주행 중에 보조 장치를 쓰는 거, 다음 오른쪽으로는 우리가 멀티미디어 혹은 이제 전화 같은 거를 쓰는 기능들이 모아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버튼을 살펴보면 하나 둘 세 가지, 요 세 가지 버튼이 바로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이 버튼들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62km를 달리고 있다. 그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62km로 맞춰서 얘가 쭉 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길게 누르면 10km씩 올라가고 길게 밑으로 내리면 10km씩 내려가고, 그 상태에서 뭐 한 120km로 맞춰놨다. 그리고 쭉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서 앞에 차량이 있네. 그러면 나는 앞 차량과의 간격을 얼마나 할 건지를 설정하는 게 요 밑에 버튼인데, 요거는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4칸이 다 띄워져 있는 상태면 앞차와 100m 간의 거리를 두겠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100km 이상 달릴 때는 무조건 4칸 다 멀리, 최대한 멀리 띄워놓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길이 막힐 때, 시내에서 주행하다가 길이 막힐 때도 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는데, 이럴 때는 1단으로 해놓고 네, 앞차랑 거리 간격을 최대한 가까운 상태에서 옆차가 끼지 않도록 악셀만 이렇게 밟아가면서 네,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이 기능 잠깐 이렇게 막 120km로 설정해놓고 막 가고 있는데 내가 이 기능을 잠깐 끄고 싶다, 그럼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일시적으로 꺼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일시 버튼, 요거 중간에 있는 버튼을 딱 눌러주면 네, 잠깐 멈춥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면 아까 설정했었던 대로 다시 실행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일시 정지를 하겠다고 다시 맨 위에 있는 버튼,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속도를.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시거나 네, 중간에 있는 버튼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여기 이제 요거 보면은 동그라미 있죠. 이거는 이제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어떤 걸 설정할지를 이제 고르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렇게 뭐 따로 누를 게 별로 없어요. 있다면 경로 취소 정도? 네, 원하시는 거 아무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네,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경로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설정하시면 돼요. 홈 버튼도 괜찮네요. 홈 버튼 이걸 누르면 바로 홈 버튼으로 가는 거. 홈 버튼 설정이 되겠는데 저는 홈 버튼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 밑에 버튼 같은 경우는 요게 핸들 모양 그려져 있고 차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의 시동을 키면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요거 보시면 네,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라고, 차선을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 얘가 핸들을 한번 툭, 그리고 툭 한번 이렇게 쳐줘요. 근데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차로를 넘어가지 않게만 해주는 기능이라면, 자, 이 기능은 차로를 계속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치 우리가 실제로 운전을 하는 것처럼 얘가 핸들을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요. 그러면서 되게 부드럽게 차선을 계속 일자로 쭉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곡선에서도 조금 유지를 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차량을 딱 탑승을 하면 반드시 전 이 버튼을 눌러주고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은 시동을 키면 항상 켜지는 기능, 그리고 차로 유지 기능은 자, 이걸 꼭 눌러줘야지만 그 유지하는 기능이 켜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우리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있는데 차량의 메뉴를 이제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요 버튼입니다. 요렇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능들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아까랑 똑같이 동그라미가 있었듯이 별표양도 있는데, 자, 이 별표는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 별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게 있어요. 맵 버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누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맵 버튼 한번 딱 눌러주면 이렇게 맵으로 돌아가고, 아까 설정했었던 동그라미는 홈으로 돌아가고, 맵하고 홈 버튼 되게 많이 누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를 끄고 켜고, 그 다음에 자, 요 음성 인식 기능인 건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잘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한번 딱 눌러보면, 자, 길 안내 가까운 주차장. 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여기 써 있습니다. 저는 요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오토브라더스로 가죠.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일반 도로로 안내할게요. 네, 요렇게 내가 원하는 장소를 검색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아니시면 요런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미세먼지가 어때? 바깥 활동을 자제하세요. 현재 장기적 미세먼지 농도는 131마이크로그램으로 131? 남동이고 초미세먼지는 89마이크로그램. 밖에 나가면 안 된답니다. 아무튼 여러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잘 써보시고, 뭐 창문 내려줘, 창문 올려줘,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일단 최대한 어떤 것들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우리 이런 거 영상 하나 따로 찍어도 되겠다. 음성 인식 어디까지 되는가, 뭐 이런 거. 아이씨. 다음으로는 어떤 거냐면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는 오디오를 뭘로 들을까를 여기다 설정을 하는 겁니다. FM 라디오, 뭐 자연의 소리, 블루투스 오디오,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설정을 하면, 일단 블루투스 오디오는 지금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 설정하고 다시 누르면 FM 나오고 자연의 소리 나오고, 블루투스 연결됐으면 블루투스 나왔겠지만 지금 FM 자연의 소리, FM 자연의 소리, 뭐 USB 음악, 뭐 이런 것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 다시 설정해놨던 걸 변경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걸 길게 눌러주면 설정하는 버튼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별표도 길게 누르면 바뀌고, 이것도 길게 누르면 바뀌어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블루투스 음악이 연결이 됐다 그러면 다음 곡, 이전 곡,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거고, 소리를 올리고 내리고 무음으로 만드는 거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핸들을 보시면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패들 시프트라고 해서 기어를 수동으로 변속을 해줄 수 있는, 뭐 스포티함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기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이제 기어 노브 쪽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터레인 모드 쓸 수 있는 거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공조장치 이렇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 조그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익숙해지고 도움이 되는 다이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지도가 이렇게 축소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확대되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보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되네요. 역시나 불편합니다. 쓰다 보면서 자, 익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죠? 홈 버튼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메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백 하는 거,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문 인식하는 센서도 있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인포테인먼트 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 토홀드 버튼 같은 경우는 차를 이제 쭉 가고 있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발을 띈 상태에서도 차가 스톱하는 그 기능입니다.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무조건 켜고 다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오토홀드 버튼을 눌렀다 그럼 우리 계기판에 하얀 색깔로 오토홀드라고 뜨죠. 자, 이 상태에서 드라이브로 바꿔놓으면 초록 색깔로 바뀌어요. 드라이브를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띄면 차가 앞으로 원래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차가 앞으로 가지 않고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신호 편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초록 색깔로 바뀌었네 그러면 악셀 한 번만 딱 밟으면 바로 차가 앞으로 쭉 가는 거죠. 그 기능을 쓰기 위해서 오토홀드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T단에서 N단 파킹하는 거, 요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중립주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립주차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먼저 오토홀드가 켜져 있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오토홀드 꺼주고, 그 다음에 사이드 브레이크도 풀려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창문과 썬루프가 열렸습니다. 상관없어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파킹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N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가
앞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이거를 파킹으로 놓고 싶다 그러면 시동을 걸고, 네, 이 상태에서 P버튼을 누르면 네, 이제 파킹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이제 버튼들입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왔다 갔다 해주면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마이 모드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연비 주행을 우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에코 모드,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하겠다 그러면 컴포트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내가 악셀을 밟는 대로 차가 확 나가고 싶다 라고 하시면 스포츠 모드로 놓으시면 되고, 자, 마이 모드를 놓고 쓰시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값에 따라서 차가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이 모드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셋업 버튼 누르고 차량 들어간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들어가세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고, 자, 파워트레인을 스마트 모드로 놓고 쓰면 얘가 알아서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를 AI처럼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갖고 변경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파워트레인은 스마트로 놓고 나머지는 컴포트, 서스펜션도 컴포트로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양으로 되어 있고 P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현재 내가 위에서 내 차를 쳐다봤었을 때 내 차가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모습을 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양 옆모습 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뒤에 화면 이렇게 뒤쪽 부분을 확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네, 따로 설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 세 번째 보니까 네, 차량을 360도로 네, 이렇게 돌려서 볼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신박하다. 진짜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넣게 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설정하는 버튼이 있는데 탑뷰, 후방뷰 이런 것들,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실 수 있는 것도 보실 수 있겠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P 해놓고 이제 꽃갈 모양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신호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후진으로 놨었을 때 갑자기 불이 딱 켜진단 말이죠. 이건 뭐냐, 내가 후진으로 놓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소리를 내줄게, 뚜뚜뚜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뚜뚜뚜뚜뚜뚜뚜뚜, 네,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근데 이 소리를 끌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요 기능인데, 자, 중요한 건 드라이브로 놨다 그러면 지금 앞에 사람이 있어서 지금 삐 소리가 나잖아요. 자, 삐 소리가 나는 걸 끌라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고 끌 수 있어요. 후진으로 놨었을 때는 소리가 안 꺼졌지만 전방이나 혹은 측면에서 나오는 사람이나 사물이 있었을 때는 자, 이 소리를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소리를 끌 수 있는 버튼인데, 후방 쪽은 절대 끌 수가 없고 나머지 부분은 소리를 끌 수가 있다. 후방은 반드시 조심히 해야 되니까 소리를 끌 수 없게 만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리를 끄게 해서 혹시나 차 안에 뭐 애기들이 잠들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소리를 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많이 사용 안 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쪽에 보시면 A 써져 있고 한 바퀴 돌면서 오프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떤 기능이냐면, 주행을 하는 와중에 차가 멈추면 엔진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그 아이들 스탑 앤 고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한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길이 막혀 있는 와중에 차가 서다 멈추다 서다 멈추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아이들 스탑 앤 고 기능을 끄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 A 오토로 시동이 꺼지고 켜진다 라는 의미예요. 이거를 끄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끄겠다 라는 신호를 주려면 당연히 여기에 불이 들어와야 아이들 스탑앤고를 하지 않는 거겠죠.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좀 이렇게 자꾸 시동이 꺼져, 아 싫어 하면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윗부분에 있는 핸드폰 충전하는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오,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딱 뚜껑도 있고 이거를 딱 다시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 상태에서 한번 딱 열어보니까 USB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USB-C 타입의 충전 단자 있고, 그 다음에 UVC 모드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하는 화면, 그 다음에 C가잭을 꼽을 수 있는 C가잭 또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USB라고 써져 있는 C타입의 요걸 단자를 꽂으면 차량 내부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카플레이 같은 거나 혹은 이제 USB 내에 있는 음악 같은 것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자, 여기에 꽂아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고, 오로지 충전만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버튼하고 여기에 단자를 끼고 핸드폰으로 끼시면 유선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요렇게 핸드폰을 여기 안에 딱 넣어 놓으면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지금 충전 중이다 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건데, 이것도 뭐 색깔 같은 것들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 보시면 UVC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껐고 켜고. 자, 그러면 이 버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살균이 되냐? 아니고요. 자, 우리 요쪽에, 우리 요거 팔걸이 쪽에 보시면 요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UVC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에서 항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 안에 물건을 넣어 놓고 요거 버튼을 눌러서 켜 놓으면 팔걸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항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차량 내부에 분명히 디지털 키 2라는 카드가 있을 건데, 진짜 만약에 혹시나 이 카드로 시동을 걸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요거를 휴대폰 충전 단자 쪽에다가 딱 놓으시면, 무선 충전 패드 쪽에 놓으시면 시동을 걸고 켜고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는 공조장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조장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운전석, 여기는 조수석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먼저 온도를 설정을 합니다. 자, 온도를 설정할 때, 자, 운전석을 예를 들어서 시원하게 하고 싶고 와이프는 따뜻하게 하고 싶어. 자, 그러면 각자 온도를 설정하면 여기는 시원한 바람, 여기는 따뜻한 바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동일하게 맞추고 싶어 라고 한다면 싱크 버튼을 누르면 운전석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온도로 설정이 됩니다. 싱크에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해 주면 같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오토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풍량을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풍량도 1, 2, 3, 4, 5, 6이 아니라 오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토로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풍량을 조절해 갖고 진행한다. 그런데 자, 내가 원하는 온도를 빨리 만들고 싶어 하면 오토를 누르고 3단을 체크하시면 되고, 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천천히 맞추고 싶어 라고 하면 1단 이렇게 해놓으면 풍량이 세게 안 나오고 천천히 나옵니다. 이 천천히 이제 풍량이 나오는 걸 원하신다면 이렇게 오토에 1단을 놓으시면 되는 거. 나는 에어컨이랑 난방 끌래 그러면 그냥 오프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자,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앞유리와 1열 측면 부분에 성에를 없애는 버튼, 그 다음에 열선 3단, 그 다음에 통풍 3단, 마찬가지로 조수석에도 열선 3단, 통풍 3단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프 버튼을 눌러도 계속 실행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풍량을 제일 낮추고 높이고, 그 다음에 2열 쪽, 3열 쪽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버튼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나오는 방향을 정하고 싶어. 겨울철에 난방을 킬 때는 이렇게 얼굴 쪽에다 하면 얼굴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발밑 쪽에다 놓고 진행하시면 되는 거. 여름에 에어컨 바람 불고 싶으면은 이렇게 중간으로 맞추고, 앞유리에 성에도 없애면서 난방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싶어 그러면 이 상단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버튼, 그 다음에 이 에어컨 컴프레셔가 움직이는 버튼입니다. 요 불이 들어와야 에어컨 바람이 나와요. 혹시나 이렇게 바람이 시원하게 안 나오지라고 하면 이 버튼이 눌려져 있는지 안 눌리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드 큐레이터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설명해놨던 영상이 있습니다. 요 무드 큐레이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요 영상에 띄워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바람을 내기로 하느냐 외기로 하느냐. 외부에 있는 바람을 끌어들이고 싶다 그러면 불을 꺼놓으면 됩니다. 근데 난 외부에 있는 공기는 차단을 하고 이 내부에 있는 공기를 순환할래 라고 하면 이거를 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바깥에 고속도로 지나가다 가끔씩 우리가 이제 농장 같은 데 지나갈 때 있잖아요. 소 농장 같은데, 그런데 보면 똥냄새 되게 많이 납니다. 그 똥냄새를 차단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차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터널 지나가려고 할 때, 그럴 때도 터널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그 먼지가 여기로 다 들어오면 별로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기로 변경을 하는 거. 근데 이것도 터널 같은 데 들어갈 때 알아서 내기로 바꾸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내기로 많이 해놓으면 산소가 굉장히 이제 좀 부족해지는 현상 때문에 좀 졸리는 현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외기로 해놨다가 이제 좀 차단을 하고 싶다 그럴 때만 이렇게 내기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드미러와 후면 유리에 열선을 틀어가지고 이제 눈이나 비 같은 거 혹은 성에 같은 것들을 녹여버리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열선이 깔려 있어요. 사이드미러와 후면 쪽에. 자, 위에 있는 버튼은 인포테인먼트를 설정하는 버튼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주 진지하고 자세하게 인포테인먼트 영상은 따로 올려드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일단 간략하게 버튼만 알려드린다면 요거는 볼륨 조절하는 버튼, 그 다음에 요거는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버튼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맵 버튼, 우리가 제일 많이 누르게 될 버튼인데 이 맵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자, 내비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등록하는 뭐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디오 듣고 싶으면 라디오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디어 누르고 싶으면 미디어 가시면 되고요. 요 안에서도 여러 가지 들을 수 있는 미디어 같은 것들을 채널을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요걸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고, 이전 곡, 다음 곡, 혹은 이제 뭐 이전 주파수, 다음 주파수, 여기에도 즐겨찾기 버튼이 있네요. 요 즐겨찾기 버튼, 경로 취소 있네요. 경로 취소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내가 이제 경로를 설정해 놨을 때 요걸 바로 취소하고 싶으면 여기에 맞게 끄적거리면서 막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이 버튼을 누르면 경로 취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셋업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각종 기능들을 세팅하실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룸미러를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센터 미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하이패스 카드 꽂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룸미러를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담아져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딱 이렇게 맞춰서 룸미러를 쓰시면 되는데, 이게 왜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 라고 보면 여기 요 버튼 있죠. 요거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 주시면 네, 뒤에 있는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뒤에 화면을 굳이 룸미러로 봐야 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뒤에 짐이 많거나 사람이 많아서 후방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이렇게 디지털로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당겨서 먼저 일단 디지털로 만들고, 이 상태에서 자, 위치를 또 조정할 수 있어요. 먼저 밝기부터 먼저 조절해보고, 그 다음에 위아래를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아래, 위, 아래, 한 중간 부분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다가 나 이거 불편해, 쓰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앞으로 밀어서 일반 화면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제부터는 천장에 있는 버튼들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운전석에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거, 조수석에 불을 끄고 켤 수 있는 거, 전체적으로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거, 다음으로는 문이 열렸을 때만 조명이 나오게, 그러면 운전석에 문을 열면 이렇게 불이 다 들어오죠. 다시 문을 닫으면 꺼지죠. 저는 이거 항상 웬만하면 설정을 해 놓습니다. 다음으로는 SOS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가 급하게 이걸 어디다 전화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을 땐 그냥 바로 SOS를 누르면 이렇게 제 위치가 확인이 되고 바로 군안센터로 전화가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고객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소방서 아니면은 경찰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게 요 SOS 기능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SOS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에어백이 터지면 사고가 났다는 걸로 인식을 하고 차가 자동으로 SOS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바로 거기 있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갖고 여러분의 상태 확인한 다음에 구급차를 불러줄지 경찰차를 불러줄지 알아서 확인을 해준다.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는데 여기서 고객님 괜찮으신가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무 대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네시스 커넥티드로 연결되어 있는 전화로 전화를 합니다. 그럼에도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구급차를 보내준다. 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아주 좋은 기능이죠. 자, 이거는 어떤 거냐, 우리가 음성 인식 기능을 그대로 쓸 쓸 수 있는 건데 요거는 뭐 굳이 쓸 일은 없으시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 확인하는 거, 그리고 자, 요 버튼을 계속 누르시면 이렇게 하이패스 음성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길게 누르면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을 끌 수도 있습니다. 다시 길게 누르면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죠. 하이패스 카드는 어디에 놓느냐? 자, 여기에 놓는 겁니다. 여기. 자, 우리가 하이패스 카드를 넣는 건 카드를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꽂는데, 자, 분명히 4가지 중에 한 번입니다. 이렇게 다 제대로 꽂으면 여기에 초록불이 뜹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중간에 있는 빌트인 캠인데요. 우리가 빌트인 캠을 설정을 하고 나면 자동으로 빌트인 캠이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 했었을 때 알아서 녹화를 쭉 진행해요.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동으로 저 화면을 꼭 녹화해서 저장을 따로 해놔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지금 이 버튼을 누른 시점에서 10초 전, 10초 후까지 녹화가 돼서 총 20초를 녹화를 해줘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썬루프 움직이는 버튼을 한번 볼 텐데요. 썬루프는 GV80 기준으로 했었을 땐 뒷유리는 안 열려요. 근데 우리 전면 유리는 열립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이것도 우리 차량 문 열듯이 따닥입니다. 한 번만 제껴주면
커버만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유리가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하늘을 볼 수가 있다. 그 상태에서 한 번을 더 제껴주면 이때는 유리가 제껴지면서 실제로 생 하늘을 보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이렇게 문 열어서 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그거지. 닫는 것도 마찬가지로 따만 누르면 유리만 닫히고 한 번 또 눌러주면 이제 커버가 닫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 건, 자, 여기서 따 닫을 하면 커버도 열리고 유리도 열립니다. 이렇게 따 닫을 하면, 우리가 창문 열 때도 따 닫을 하면은 알아서 끝까지 다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알아서 다 끝까지 열린다. 마찬가지로 다시 되돌릴 때도 따 닫을 해주시면 이렇게 문도 닫히고 커버도 닫히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선루프를 위로 눌러보면 커버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뒤에만 열려요. 이게 담배 냄새를 뺄 수 있는 가장 신박한 방법이죠. 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어요. 여기까지 운전석에서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을 한번 다 눌러봤고요. 2열에도 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2열 쪽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부터는 2열하고 3열에 있는 버튼들을 쫙 눌러볼 텐데요. 자, 일단은 제네시스 GV80은 6인승 차량입니다. 자, 6인승 차량이어서 저희가 한번 3열에 앉아봤는데요. 우리 재영이나 저나 이제 배가 좀 나왔거든요. 이렇게 배 나오고 키가 일단 기본적으로 170 이상이면 무조건 이러고 가야 됩니다. 네, 어른들이 앉아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애들이 좀 앉아있을 때는 좀 편하지 않을까. 그것도 좀 불편할 것 같긴 해. 카시트가 괜찮나? 카시트는 안 돼. 카시트는 안 될 것 같고요. 초등학생 딱 한 저학년 애들 정도까지는 여기에 앉으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생 이상, 요즘 이제 키 크니까 그렇죠. 중학생 이상이 앉는다 그러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법 테두리 망에 일단 안전하게 6인승을 쓸 수 있으려면 만든 차량이 이런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어른들이 뒤쪽에 앉는 건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3열을 타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2열 시트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기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자, 만약에 3열을 타야 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빼고 타면 되는데, 우리 만약에 이쪽에 이제 뭔가 막히는 게 있다면 얘가 알아서 가다가 멈추고 다시 살짝 뒤로 가요. 그런 세팅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3열 시트를 다시 접는 방법이나 피는 방법은 트렁크로 가셔야 됩니다. 자, 2열의 시트 왼쪽과 오른쪽을 접고 피는 버튼이고요. 여기는 3열의 시트 왼쪽을 접고 피는 거, 오른쪽을 접고 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걸 다시 접으려고 그러면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누르고, 자, 이렇게 하면은 헤드레스트가 쫙 눕혀지면서 자연스럽게 트렁크 공간으로 나오는 거죠. 평평하게 플랫으로 딱 진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2열 시트를 제대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시트가 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열 암레스트 쪽에 있는 버튼은 이제 간단하게 문 여는 버튼, 문 닫는 버튼,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는 버튼, 이것도 따닥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또 숨겨진 기능은 아니지만 버튼이 없음에도 기능을 작동시키는 게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요거는 닫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또 닫으세요. 이렇게 커튼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따만 눌러도 돼요. 따 이거 안 됩니다. 열거나 닫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반만 열고 뭐 반만 닫는다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끝까지 올리거나 끝까지 내리거나. 자, 다음으로는 여기 버튼 또 있다면 조명을 껐다 켰다 하는 버튼. 지금 물론 문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건데, 이거를 임으로 꼈다 껐다가 켰다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장대 거울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누르면 불이 켜지면서 각도 딱 조절해 갖고 그런 거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중앙 암레스트 쪽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는데, 먼저 공조장치 사용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앞에 있는 거랑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 설정하고 풍량 조절하고 열선을 킬지 통풍을 킬지. 역시 2열에 통풍이 있어야 찐입니다. 그 다음에 바람 방향, 얼굴로 할 거냐 발만 내려올 거냐. 발은 저 밑에서 나오는 거고, 요쪽은 이쪽에서 바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충전 단자. 충전 단자 똑같은 충전 단자가 두 개가 있네요. 충전만 가능한 겁니다.
차량하고 연결은 안 되고요. 220V, 네, 2000W까지 쓸 수 있는 이렇게 220V 코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른 버튼은 없고 요거 이렇게 올리면 네, 안에 수납함이 있고요. 자, 여기에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네,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VC 버튼이 있는데 이 UVC는 도대체 언제 쓰는 거냐, 어떻게 쓰는 거냐, 예, 여기 이렇게 또 열어보면 딱 있단 말이죠. 예, 여기에 이만한 공간이 또 있어요. 주먹 한 5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 공간에 지금 여기 보시면 UVC ON 버튼이 있어요. 이걸 딱 누르고 문을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UVC 화면에 요거 지금 불 들어와 있죠. 네, UVC가 요 안에서 잘 작동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 몇 시에 시작했지? 거의 11시 반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시간 저녁 8시 30분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촬영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자동차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렸었던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고요. 또 다음 새로운 차량들이 나오면 이렇게 정성 들여서 열심히 한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야, 가자, 빨리 가자.